코스피 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막 들어오고 있죠. 자, 이게 언제까지 들어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1, 2년 계속 들어옵니다. 자, 환율 분석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밑에 외국인 수급을 적었는데 7월, 8월, 9월, 10월은 파란색으로 매도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뭐 약 2조, 1조, 뭐 3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 11월 들어오면서 빨간색으로 돼 있지요. 2조 9,48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들어오는지 알려면 환율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원화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화 차트입니다. 원화 차트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원화가 약세로 움직였습니다. 약세로. 매수가 들어올 때는 강세지요. 방향성입니다. 강세로 움직였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까요? 그건 환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오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외국인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1달러를 주고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1350원을 받아 들어옵니다. 자, 1달러 주고 1350원 샀어.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랬다가 원화가 이렇게 계속 강세로 가는 겁니다. 강세로 갔다가 1000원까지 강세로 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외국이 나갈 때는 이제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아서 나가게 되죠. 그러면 350원 수익이 나죠. 수익률로 따지면 35%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즉 원화가 강세로 움직일 때는 외국인들이 환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시장에 계속 들어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고요. 역사적인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역사적인 겁니다. 지금 보면 밑에 원화 차트고 위에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1998년 IMF 때 환율이 위로 확 튀니까 우리 시장 급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약세에서부터 환율이 이렇게 강세로 움직일 때 우리 시장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대세 상승. 이때도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시장이 대세 상승이고요. 대세 상승 뒤에는 항상 위기가 오죠. 총 2008년 금융위기 때 확 튈 때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약세에서부터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위기로 싹 강세로 가고 대세 상승이 나왔고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 그래서 제가 보는 현재 위치는 과거 여기 때입니다. 이 부분. 추세적인 대세 상승으로 가는 이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다가도 위기가 왔을 때는 원화가 강세일 때 위기가 왔죠. 지금 보면 1000원보다 낮은 데서 위기가 왔고요. 코로나 때는 제외를 하더라도. 그래서 위기는 1000원보다 낮은 데서 오고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강세로, 그러니까 강세로 움직이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이 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건 순전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외국인. 외국인은 우리 시장이나 다른 나라 글로벌 장악하러 들어갈 때 소위 양털 깎기라고 들어보셨죠? 포동포동 양털을 깎아서 싹 뺏겨 먹고 나가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달러가 가장 비쌀 때, 즉 우리 원화가 약세일 때, 지금처럼 원화가 약세일 때 그래서 지금 보면 1달러를 주고 우리 돈 1350원을 받아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그러고 강세로 가면 환수익을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우리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횡보지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이 급등을 하죠. 그러면 주식에서 따른 자본 차익.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환수익과 자본 차익을 동시에 보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양털깎기라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대세 상승의 시작일 수 있다. 하나를 느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두 번째를 느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얘기를 보고 두 번째 느끼시면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못 느끼시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은 우리도 그러면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원화가 강세일 때 들어가서 자본 차익을 내고 나와야 되잖아요. 외국인하고 반대로 달러에서 돈 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언제 들어가야 되냐고 하면 우리 원화가 가장 비쌀 때 이렇게 해서 1,000원 이하로 왔을 때 소위 말해서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샀어. 위기가 터졌어. 확 튀면 1달러를 주고 1,500원을 받아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환율에서 50% 수익입니다. 즉 우리가 미국 시장 들어갈 때는 1,000원보다 아래인 원화가 강세일 때 들어가야지 미국 시장 뺏겨 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미국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주식은 안 됩니다. 왜? 위기가 오면 우리 시장도 급락하지만 미국 주식도 급락합니다. 대신 채권을 사야 됩니다. 채권을 사면 위기가 오면 금리가 제로로 가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본 차익이 나니까요. 즉 지금부터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다가 원화가 한 950원 부근까지 최강세까지 갔다 했을 때 이때 이제 미국 달러 베이스 채권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확 뒤집히지요. 위기가 오면서. 그래서 우리도 달러를 통해서 환수익도 내고 채권을 통해서 자본수익도 내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위기가 왔으니까 시장이 박살이 났겠죠. 부동산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고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 시장을 매수하면 되고요.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함께 가면 제가 시점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구독 누르십니다. 구독.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대세 상승이 아니고 위기가 오면 어떡할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 크게 상승을 합니다. 과거의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위기가 오기 전까지 보면 2004년에서 금리를 확 올렸고 지금 금리를 확 올렸고 금리 동결 후에 금리 인하 그리고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 요 동결을 하고 횡보하고 한번 금리 인하하고 위기가 오기 전까지 요 부분 동안 우리 코스피 지수 얼마나 상승을 했을까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60%입니다. 60%. 금리 동결될 동안은 50%인데 동결 후에 인하하고도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고점까지는 60% 상승입니다. 60% 상승 후에 2008년 금융위기로 급락이 나왔고요. 금융위기가 안 오면 이거 급등이죠. 더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이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위기가 올지 안 올지 분석을 할게요. 분석을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거 뭐가 있나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죠. 이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 후에 위기가 왔죠. 그리고 지금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 있고요. 자, 장단기 금리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단기 금리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비슷한 이때도 장단기 여기에 까만색 이하로 온 게 역전입니다. 지금도 역전이 크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역전 후에 위기가 왔는데 지금도 역전 후에 위기가 오는지 그러면 이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하고 지금 역전 현상하고 똑같으면 위기가 오겠죠.
똑같은지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 왜 위기가 왔는지, 이런 이유가 지금도 존재를 하는지 분석을 하며 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은 위기가 오기 전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반드시 왔고요. 반대로 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고 반드시 위기가 온 건 아닙니다. 예외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미국 국채 움직임이 전혀 다릅니다. 이때는 2년물 국채 금리가 지온차 상승을 했다 하락하면서 혼자 요동을 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겁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2년물이 확 올라갔다 확 내려오면서 난리 부르스 치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자,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06년 7년 보면 2년물 국채 금리 혼자 확 올라왔다 확 내려가면서 역전이 됐죠. 역전. 그런데 지금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크게 됐다가 역전이 정상화되는데 2년물 국채 금리는 꿈쩍도 안 해요. 전혀 틀린 상황이죠. 2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정책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역전이 됐고요. 금리를. 그리고 연준이 생각해 보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겠다 싶으면 금리를 인하를 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서 또 확 밀리면서 정상화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2년물 국채 금리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정상화라고 하고 있어요.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가 좋아질 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은 국채금리 움직임이 전혀 틀립니다. 과거는 2년물 국채금리 상승 하락하면서 난리 부르스 지키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 정상화. 지금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2년물 국채금리 상승을 했지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하면서 정상화로 간다. 10년물 국채 경기는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영을 한다. 전혀 틀리죠. 경기적인 측면에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보면 과거 2005년, 2006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지금은 10년물 국채금리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국채 장단기 금리가 정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차이가 어떤 게 움직이냐에 따라 전혀 틀리지만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정상화가 되고 이때는 위기가 왔듯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가 됐다. 이게 첫 번째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왜 위기가 오나요? 왜? 그것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거잖아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보통 어떻게 되면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SVB 은행 파산이 되고 미국 지연은행이 막 파산이 되죠. 이건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위기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고객 예금이 적지만 대출은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은행 또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고객에게 대출을 합니다. 은행과 은행끼리는 단기 금리로 합니다. 단기 금리. 길게 빌려주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단기 금리를 받아서 장기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요. 대출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나죠.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난리가 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돈 구하기가 어렵고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어느 한 것이 부러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2006년 7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부러진 게 모기지 채권이죠. 그러면서 위기가 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미국 중소형 은행들은 이 상황으로 왔어요. 대형 은행까지 자금이 구하기가 어려우며 위기로 가겠지만 대형 은행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자, 은행끼리 빌리면 어차피 단기 은행인데 문제가 되지만 대형 은행은 자기네 돈이 이만큼
엄청 많이 돈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고객들에게 빌려주면 이자가 남으니까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들을 대형은행들이 제로 금리일 때 사놨는지 그래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상업은행 지급준비금입니다. 즉 미국 대형은행이 연준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돈입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걸 보면 확연히 차이 납니다. 2006년 7년 금융위기가 올 때는 돈을 맡겨놓고 준비된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위기, 금융위기 겪으면서 제로 금리일 때 지금 3조 달러가 넘는 돈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출 오면 빌려주는 거예요. 제로 금리에서 사왔는데 이제 금리가 5%니까 빌려주면 대박이니까 자금 경색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형은행들은. 그러니까 과거하고 유동성이 큰 것들, 유동성이 이만큼 많으니까 과거하고 틀리고,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온다. 전혀 틀리죠. 2006년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지금 역전하고는 전혀 틀리니까 제가 위기가 오지 않고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걱정이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걱정이 된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언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되냐고 하면 이때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정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정상화됐던 시점입니다. 2007년 6월 달에 정상화됐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언제 고점을 형성을 했는지 보면, 자, 정상화되고 난 뒤에 다우지수 고점은 4개월 뒤입니다. 4개월 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정상화되고 4개월까지 상승을 하다가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장단기 금리 정상화되고 4개월 뒤에 피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장단기 금리 정상화가 언제 되는지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잖아요. 그러면 더 쉬운 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난 뒤에 1개월간 상승하고 하락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도 1개월 더 상승하고 하락했으니까 차라리 기다렸다가 미국 금리 인하하면 상승을 할 때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하면 됩니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는 것은 위기가 오지 않으니까 더 크게 상승을 한다고 보지만 정 걱정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 후에 일정 부분 리스크 하시고요. 그게 그 시점은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보는 것들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 월봉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긴 차트로 보면 위기가 오고 지금 대세 상승의 길목으로 보고, 또는 위기가 오고 급등 후에 눌렸다가 급등 더블 딥을 만들고 갔는데 이때 상승도 100% 상승이고 이때 상승은 200% 상승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나 이거 일어난다는 겁니다. 위기 후에 급등 후에 횡보고 이제 시작이 되고 외국 돈이 들어오니까 최소한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식 매수해야 될 때다. 환율, 원화, 그리고 환경, 장단기 금리의 차이점 보면 매수해야 되죠. 자, 이 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미국 시장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그 점 설명드렸죠.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번 영상, 저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독하셔야 됩니다. 구독. 제가 중요한 포인트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구독. 구독자님은 늘 감사하지요.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제가 힘이 뿡뿡 난다 했습니다. 댓글 감사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